수학 106, 107쪽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정리학습 시간입니다. 지혜, 슬기, 연수, 준기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진다. 맞죠? 지름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지고 넓이도 커지죠. 슬기, 원이 커지면 원주율도 커져. 어떤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게 있었죠. 우리가 원주하고 크기가 다른 원을 여러 개 구하고 원주와 지름을 구한 다음에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봤었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거의 다 약 3 정도의 값이 나왔어요. 그죠? 원의 크기가 크든 작든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모두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슬기의 말은 틀렸습니다. 연수, 원주는 지름의 약 3배야. 그쵸? 원주는 지름의 약 3배. 그걸 원주율이라고 하죠.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일정해. 준기 얘기가 맞죠.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약 3배 정도로 일정해. 자, 그럼 잘못 말한 친구는 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바르게 고친다면 원이 커지면 원주율도 커지는 게 아니라 원이 커져도 원주율은 같아. 변하지 않아. 일정해. 원이 커져도 원주율은 일정하다, 같다. 변하지 않는다. 다 괜찮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바퀴의 지름이 20m인 대관람차에 4m 간격으로 관람차가 매달려 있습니다. 모두 몇 대의 관람차가 매달려 있는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4m 간격으로 매달려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인 줄 알면은 요 간격의 수를 세면은 관람차의 수를 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주를 알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삐뚤어졌죠. 동그랗게 구하면 이렇게 원주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주를 구하려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그럼 우리가 지름을 알면 원주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 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3입니다. 그러면 원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4m 간격으로 매달았다고 했으니까 4로 나눠주면은 간격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 계산하면 60 나누기 4 하니까 간단하게 15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5대의 관람차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원주가 93cm인 로봇 청소기를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인 사각기둥 모양의 상자에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꽉 차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가로의 길이는요. 이 가로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와 똑같으면 되겠죠. 지름의 길이보다는 어떻게든 커야 되겠죠. 지름 길이보다는. 그래서 몇 센티미터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하는 것은 결국은 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원주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주를 알 때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었죠. 원주 나누기 원주율인데 문제에서의 원주율은 3.1입니다. 그럼 원주율 93, 아이고 식은 여기다 써야겠네요. 93 나누기 원주율 3.1입니다. 세로셈을 한번 해볼까요? 93, 3.1. 자, 소수점을 먼저 옮겨서 자연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3번 들어갑니다. 그럼 93. 0이 남았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0을 넣어주고 그대로 나머지는 0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상자 밑면은 적어도 30cm가 되면 되겠죠? 자,
107쪽 보겠습니다. 원주율을 얼마라고 계산하는지에 따라 원주와 원의 넓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원주율은 지름,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죠. 그죠?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름 이렇게 계산한 건데 그 값은 일정하다고 했죠.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3.14라고 할 수도 있고 3.1 또는 3.14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림에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반복되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지름이 10일 때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3이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름이 10일 때 원주율 3.1로 계산하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5 곱하기 원주율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 세로셈이 필요하니까 25 곱하기 3.1 25 75 5 7 7이죠. 자, 소수점 한 자리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77.5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지름이 10일 때 원주율 3.14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10이니까 한 자리 뒤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31.4가 됩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구해져 있네요. 자, 잘 보시면 원주율이 변하니까 원주도 약간씩 커지죠. 조금씩 차이가 1.4만큼 조금씩 커졌습니다. 원의 넓이도 75에서 77.5로 2.5 정도 커졌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3.5 정도로 조금씩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주율이 변하니까요. 자, 이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원주율은 3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방패연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5번. 방패연의 가운데를 원 모양으로 잘라낸 요 구멍 있죠. 요 구멍을 방구멍이라고 한대요. 이 방구멍의 지름이 8cm라면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반지름 필요하죠. 반지름 얼마인가요? 그렇죠. 지름의 반이니까 4입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반지름 4 곱하기 3.14 원주율 보고 꼭 하세요. 계산해 볼까요? 3.14 곱하기 4, 16입니다. 곱해 볼까요? 6, 4, 24, 84, 18, 314 더해보면 50, 그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리죠. 여기 두 자리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0.24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많이 보던 거네요. 수학에서도 봤고 수익에서도 봤고 요거 보이죠? 여러 가지 원 구할 때 했던 거. 방패연의 아랫부분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색깔별로 칠한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아이고, 원주율은 친절하게 소수가 아닌 자연수로 줬네요. 그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네, 여기 2cm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입니다. 그런데 반원이죠. 모양이 반원입니다. 반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이 필요하겠죠. 계산하기 전에 약분이 되는 것들은 모두 약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남은 2와 3을 곱해서 빨간색 원의 넓이는 6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을 볼까요? 파란색은 이만한 반원에서 빨간색 반원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2가 늘어나서 4가 됐습니다. 4 곱하기 원주율 3이고요.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세요. 여기에서 빨간색 원, 좀 전에 구했던 이 호식 그대로 가면 됩니다. 빨간색 원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약분되는 거 약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8, 3, 24가 되고요. 2, 3은 6이니까 18이네요. 아우, 비교적 수가 작아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구해지네요. 자, 이제 노란색 원은 제일 큰 원에서 중간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6이죠. 그럼 6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원이니까 2분의 1. 또 빼줘야 되겠죠. 중간원의 반지름은 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약분해야 되겠죠. 약분해주고요. 자,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 볼까요? 9, 6에 54고요. 8, 3, 24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뺄셈을 해서 노란색 원의 넓이도 구했습니다. 노란색 원의 넓이가 역시 가장 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